5학년 수학 3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두 양 사이의 관계, 즉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확인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스스로 하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익힘책 36쪽과 37쪽이었습니다. 미리 해결해오지 못한 친구들은 먼저 해결을 한 후에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익힘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형과 동생이 저금통에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형은 가지고 있던 1,000원을 먼저 저금했고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000원씩 저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처음 저금을 시작했을 때 형은 1,000원, 동생은 0원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형은 2,000원, 동생은 1,000원을 모으게 되죠. 2주일은 형은 3,000원이 될 것이고 동생은 2,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 내려가 보면 다음과 같이 채울 수 있겠지요.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알맞은 카드를 골라 나열해 보세요. 형이 모은 돈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형이 모은 돈은 동생이 모은 돈에 항상 1,000원이 많게 되겠지요. 다음으로 동생이 모은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이 모은 돈보다 동생이 모은 돈은 항상 1,000원이 적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기호를 직접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만의 기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형이 모은 돈을 별, 동생이 모은 돈을 하트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별 빼기 1,000은 하트 또는 하트 더하기 1,000은 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만을 보고 읽어보자면 하트, 동생이 모은 돈에 1,000원을 더하면 형이 모은 돈과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지요.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을 보고 원래의 대응 관계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모둠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한 모둠에는 4명씩 앉아 있다고 하고요. 모둠의 수는 동그라미, 학생의 수는 세모입니다. 그럼 모둠 수가 하나 있을 때 학생의 수는 4이 되겠죠? 그래서 모둠 수 곱하기 4는 학생의 수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는 학생의 수 나누기 4는 모둠의 수가 되겠지요.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문장을 말하면서 식으로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식을 보면서 문장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준기는 모둠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는 동그라미 곱하기 4는 세모로 나타낼 수도 있고 세모 나누기 4는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 이유는 모둠의 수의 4배한 만큼이 학생의 수이므로 또는 반대로 학생의 수 나누기 4는 모둠의 수가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보겠습니다. 모둠의 수에 따라 학생의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해. 이것도 옳지요. 모둠의 수가 변함에 따라서 학생의 수는 항상 변하게 됩니다. 모둠의 수가 2가 되면 학생의 수는 8, 모둠의 수가 3이 되면 학생의 수는 12, 이런 식으로 둘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둠의 수는 바뀌지만 학생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식으로도 나타내어 보고 대응 관계에 대한 것을 읽어보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교과서 56쪽입니다. 교과서 56쪽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응 관계를 찾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자, 의자, 지하철, 음료수 등 다양한 곳에서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응하는 두 양과 대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과자의 수와 과자 상자의 수를 확인해 보면 과자의 수는 과자 상자의 수 곱하기 12와 같다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자의 수와 다리의 수를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의자의 수와 다리의 수와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나요? 의자가 하나일 때 다리가 2개, 2개일 때 3개, 3개일 때 4개, 이런 식의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의자의 수와 다리의 수의 대응 관계는 의자의 수 더하기 1은 다리의 수라고 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 말고도 팔걸이의 수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지하철은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 이 두 가지에 대응하는 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대응 관계로 나타내 보면 걸린 시간과 이동거리 사이에 요 30m가 있지요. 그래서 걸린 시간 곱하기 30은 이동거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의 양과 음료수의 수.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음료 한 개에 설탕 38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해보면 음료수의 수 곱하기 38은 설탕의 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대응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응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옆에 친구가 얘기한 것은 나이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이와 내 나이, 또는 자전거 수와 바퀴의 수,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의 바퀴의 개수와 자동차의 수, 또는 통장의 저금에서 점점 늘어나는 지나가는 달, 저축한 날, 그리고 전체 저축 금액, 이런 것들도 대응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 관계 중에 3가지를 찾아서 선생님께 전송을 하는 것이 오늘의 추가 과제입니다. 오늘은 연습해 봅시다를 게임으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간단한 게임 설명은 57쪽에도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관계 맞히기 게임입니다. Guess what? 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홍색 카드는 사칙 연산 카드이고요. 초록색 카드는 1에서부터
9까지 쓰여 있는 숫자 카드입니다. 분홍색 카드 한 장과 숫자 카드 한 장이 무작위로 선택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응 관계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곱하기와 3, 그럼 곱하기 3이라는 대응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3번의 힌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힌트는 8이면 32. 이제는 슬슬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15면 60. 자, 답을 추측해 봅시다. 각 관계에서 어떤 사칙, 연산, 기호가 나왔는지, 숫자가 나왔는지 눈치채셨나요? 네, 정답은 곱하기 4였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보고 사칙, 연산, 기호와 숫자를 맞추었으면 정답입니다. 그럼 first round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의 사칙, 연산, 기호와 숫자가 선택되었습니다. 10이면 5, 8이면 3, 20이면 15. 세 가지 힌트를 보고 답을 추측해 보세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빼기 5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무작위로 선택되었습니다. 첫 번째 힌트, 11이면 20, 2면 11, 20이면 29. 이제 추측해 보세요. 정답은 더하기 9였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도 무작위의 사칙연산 기호와 숫자가 선택되었습니다. 15면 5, 27이면 9, 30이면 10. 어떤 대응 관계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나누기 3입니다. 모두 잘 맞춰보았나요? 원래 교과서에 나온 것은 친구와 서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친구들과 문자와 톡 같은 것으로 실제로 게임을 진행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 길이가 조금 짧았는데요. 하지만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대응 관계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냈었는지, 어떠한 규칙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익힘책 과제는 38쪽과 39쪽입니다. 3단원의 마지막 익힘책 과제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